전주의 미래는 이번 재개발 사업으로 방향이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건물 아래로 들어갔던 수많은 후백제의 증거들이 기자촌과 종광대 재개발 사업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습니다. 한동안 후백제 왕궁으로 알려져 왔던 동고산성은 이 땅에 자리 잡았던 국가들이 항상 따랐던 성곽체계인 도성과 거점성 중 거점성이라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지요. 동고산성 자체의 성곽으로서 모습과 전주성명 와편, 그러나 궁궐로 보기에는 부적합한 건물들과 그 총량, 후백제 최후의 날 폐쇄된 흔적이 남은 정문 등은 산 아래 옛 견원토성 내부에서 발견된 것들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미진합니다. 무랑말 인근에 수없이 쌓여있던 성물들, 민가 안에도 남아있죠. 왕건이 궁궐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저수지를 팠다는 구전, 실제로 택지가 조성되기 이전 전주고 동쪽 문화촌에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전이 사실이라면 궁궐의 흔적을 찾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이전 문화촌 북쪽의 기자촌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이 드러났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기자촌은 현재로서 왕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궁궐 자리에는 현재 견원토성 내부에 왕궁이나 행정시설이 필요로 하는 넓은 대지로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완산주 거주지와 연계되는 위치, 동고선성과 연결되는 위치였을 것이며 앉은 자리는 상징에 맞게 두었을 것입니다. 견훤은 왕도로서 풍수지리와 불교에 맞는 여러 상징과 시설을 설치했었지요. 좌청용, 완산칠봉, 실제로 용에 관련된 지명이 있습니다. 우백호, 기린봉, 백호 대신 기린을 들기도 했지요. 남주작 승암산, 여기에 동고산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북현무인 거북바이지요. 당시 전주로 들어오던 물길이었던 북쪽에 수호를 의미하는 현무를 조성하였고, 견원토성을 쌓아 도성의 모습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토성은 비교적 최근까지 그 모습이 명확했고, 따라서 공성의 위치는 여러 위치를 종합하여 몇 군데가 비정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곳으로 동고산성, 인복리, 전주가명, 무랑멀설 등입니다. 동고산성은 왕궁이 가져야 할 건물지의 위계가 부족하고 온돌 같은 생활을 위한 시설이 없으며 유물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정이라는 위치에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곳이기도 하지요. 반면 전주 제1구와 풍남초 사이의 공간은 제일 들어맞습니다. 전주는 기린봉의 전기를 받습니다. 견훤이 도성을 건설할 때도 풍수에 맞게 하려 했지요. 서향이었다는 이야기대로 궁궐이 앉아있기 적합한 곳 중 하나이며 건물들을 조성하기 좋은 너른 지역입니다. 전주 제1구에 대로를 두고 북쪽에 연접한 문화촌도 궁궐을 조성하기 적합한 대지를 가지고 있으며 역시 서향이고 저수지로 만들어졌다는 구정과 맞습니다. 전주 제1구 문화촌은 수도원 고지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여 인복리설로 묶여 있습니다. 전주 가명설은 전주천이 가깝고 신라 발해시대 유구가 발굴되어 인근의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오히려 왕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무리해서 왕궁을 꾸릴 리 없다는 것입니다. 무랑멀설은 가장 오래된 설입니다. 인근에 오래 거주하신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종광대 사면의 아름 크기의 주춧돌이 엄청난 양으로 쌓여 있었다 증언합니다. 몇몇 증언에서는 황룡사 주춧돌보다 작으나 그 수는 훨씬 많았다고 하지요. 현재도 일부는 확인이 가능하니 방어시설이나 관청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고, 몇몇 연구에서는 인복리에 있던 석재들을 무랑멀에 반출하여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이번 발굴로 성곽이 지나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납득이 가는 주장입니다. 무랑멀설을 따르면 종광대와 수도원 사이의 공간에 궁궐이 있었을 것이고, 이곳에는 최근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있어 설득력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전주구와 수도원 사이에 있었다는 파생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단서 위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주에도 경주나 남원 같은 신라 발해시대 도시구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리제 내부의 세부적인 모습과 그 내부의 건물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쓰러지고 세워지며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도시구역의 전체 방향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천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남아있는 경주나 남원의 뚜렷한 도시구획, 심지어 당시 큰 도시가 아닌 장계 함안 같은 곳에도 아직까지 도시구획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전주도 고대의 도시구획 흔적이 남아있으며 강점기에 지어진 전주역도 이 구획을 바꾸지 못하고 대각선의 신장로를 뚫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향과 위치가 후백제 궁궐설에 등장하는 위의 4곳 중 한 곳과 일치합니다. 서향이었다는 것, 저수지가 되었다는 것, 풍수적으로 맞다는 것, 방어용 피난성인 동고산성과 길 하나로 연결되는 곳, 견원토성 안에 위치하고 복잡한 토성의 구조로 한 번 더 보호받고 있으며 그 위치가 전방의 신라 발해시대 시가지 유적을 바라보고 있는 곳, 현재 전주 제1고등학교 인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병부청에서 대지가 높아지는데 인위적으로 조성된 단의 흔적이 있으며 흥미롭게도 좌측에는 좌청룡인 완산칠봉과 우측의 서산 사이 열린 곳을 전방으로 바라보는 곳입니다. 심지어 남주작 북현무의 일직선이 지나는 자리이고 기린봉의 주산으로서의 자리도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원래 전주천은 오목대 아래로 흘러 구철길을 따라 금암동 건산천으로 빠져나갔고 견원의 제방공사로 현재의 선형이 되었다는 의견은 풍수지리에 의해 군사적 효용을 위해 도성을 정비했던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전주 우물맛은 최근까지 미세한 짠맛이 있었다고 하니 근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것이고 이 물길로 배가 교통했으리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견원이 구상했던 왕도로서의 큰 모습은 전체적으로 왼손에 커다란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대도를 뽑아들려 하는 견원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견원토성에 대한 증언이나 항공사진, 강점기 조사 등은 그 크기가 전주 구시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린봉에서 능선을 타고 내려온 성곽은 현재 재개발 중인 기자촌을 감싸고 전주 동초등학교 북쪽 사면을 지나 인근의 가장 고지인 종광대를 거쳐 서쪽 평지로 사라집니다. 이번 종광대 발굴에서 후백제의 도성 유적이 확인되었고 과거 항공사진과 위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 시점에서 뚜렷하게 원형이 남은 견원토성으로 울산 언양읍성과 같은 사례인데 성곽 위에 집이 들어서 오히려 보존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지요. 외려 기자촌에서 유적이 희소하게 나타난 것은 왕궁의 후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듯하고 저도 그에 가깝습니다. 방어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동고산성 성문이 인위적으로 폐쇄된 흔적이 나온 것처럼 궁궐도 비슷한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고려사에 보면 견훤의 죽음 이후 안남도호부를 설치하였는데 이름에서 반란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요. 물론 사랑했던 견훤을 잃은 후백제인들에게 새로운 구심점은 없었습니다. 936년 멸망 뒤 940년 다시 전주라 이름하기까지 전주에 진출한 고려군은 후백제의 흔적을 지우는 데 역량을 집중했을 터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훌쩍 넘어 후손들은 지워진 왕도의 흔적을 찾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지방도시 최후의 도전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마지막 남은 왕도로서 전주가 가지는 전통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후백제 궁궐이 나타나고 복잡한 구조의 내성 외성 복합체가 드러나 한옥마을의 기와지붕 사이로 나성을 걸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경주의 위상에 버금가는 세계적 역사도시로 거듭날 수도 있겠지요. 인근 익산의 마한이나 백제 유적과 함께 우리나라 모든 시기의 역사를 담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